눈 깜짝할 새 1월이 사라져버린 것만 같은 느낌. 저만 그런가요? 연말 못지않게 새해 첫 달의 시간 열차 또한 속도가 상당합니다. 잠시 한 템포 늦추고 심호흡도 좀 하고 재정비해야 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설 명절이 있는 걸까요? 곧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왠지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고맙고 반갑습니다. 여기는 다정한 책방입니다. 느리게 사는 것과 게으름은 분명 다르겠죠? 그 많은 느림은 다 어디로 갔을까? 오늘 들고 온 책입니다. 펴낸 곳은 도서출판 뿌리와 이파리. 이 책의 저자이신 시인 장석주님은 제게 참 특별한 분이신데요. 2022년 7월 이분의 책으로 다정한 책방이 세상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으니까요. 기억하실까요? 슬픔을 맛본 사람만이 자두맛을 안다 였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 그 많은 느림은 다 어디로 갔을까? 과연 어떠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다정한 책방 들어가 봅니다. 마음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나는 본디 시골에서 났다. 10살 때 서울로 올라와 오만한 청춘을 보내고 작년에 맞았다. 구멍과 거품이 많은 삶이었다. 자연과 벗하며 시골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그치지 않았다. 나이 40이 넘고 난 뒤 이 꿈을 이룰 수 있었다. 허나 꿈과 현실은 달랐다. 농사 흉내를 내며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적응 기간을 마치니 막막함은 줄고 시골이 좋아졌다. 이게 웬 기적인가? 희망이 없는 곳에서 비로소 희망이 보였다. 절집에서 새벽 예불을 할 시각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고 단전 호흡을 했다. 간소하게 먹고 종일 물과 나무와 숲에 마음을 쏟았다. 해가 진 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더니 몸과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장자에 보면 황제가 공동산에서 지극한 도에 통달했다는 광성자의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간 얘기가 나온다. 처음에 광성자는 완곡한 말로 황제를 물리친다. 황제는 천하를 돌보는 일을 버리고 조용한 곳에 거처를 마련해 풀로 만든 자리를 깔고 홀로 석 달을 지냈다. 그런 다음 다시 광성자를 찾아가 물었다. 그러자 비로소 광성자가 황제에게 말했다. 고요함과 청정함을 유지하시오. 반드시 마음을 고요하고 맑게 하여 몸을 지치지 않게 하고 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면 장수할 수 있소. 느리게 산다는 건 광성자가 황제에게 말한 바와 같다. 그건 고요함과 청정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힘쓰기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걸 누리고 즐기는 것이다. 버리고 비우니 마음이 고요하다는 게 뭔지 알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이 양손에 쥐고 있는 걸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손에 든 사과를 베어먹는 사람이 돼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은
양손에 다 사과를 갖고 있는데 내 손에는 왜 사과가 하나뿐인가 하고 슬퍼하고 분노한다.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도 다 누리지 못하면서 끝없이 더 많이 갖기를 바랄 뿐이다. 느리게 사는 것과 게으름은 다르다. 주변의 요구나 필요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의 리듬에 맞춰 충만함을 지향하는 게 느림이다. 게으름은 자기에게 주어진 몫에 책임과 의무를 기피하며 빈둥거리는 것이다. 느림은 남에게 폐가 되지 않지만 게으름은 필경 남에게 폐가 되고 만다. 천천히 먹고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돌보려고 애썼다. 참다운 느림은 느림을 누리려는 마음의 바탕에서 나온다. 마음을 돌보고 만물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게 느리게 사는 법이다. 마음을 열면 음악이 없어도 음악을 듣고 시가 없어도 시를 읽는다. 새벽 예찬. 하루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새벽이다. 만물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고 어둠 속에 있다. 새벽 어둠은 한밤중의 어둠과 다르다. 빛을 잉태한 채 만물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어둠인 것이다. 나는 여름 새벽을 좋아하지만 밤하늘의 별들이 가장 깨끗하게 보이는 때는 겨울 새벽이다. 겨울 새벽 하늘은 말 그대로 칠흑이다. 그 칠흑 속에 진주 알갱이들이 흩어진 듯 별들은 영롱하다. 맛으로 따졌을 때 여름 새벽이 즙 많은 달콤한 과일 맛이라면 겨울 새벽은 생강이나 겨자 맛이다.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뱉는다. 그렇게 들숨과 날숨을 서너 번만 반복해도 정신이 번쩍 든다. 새벽에 깨어나면 이불을 개고 찬물을 끓인다. 차로 메마른 몸을 적신 뒤 마룻바닥에 가부좌를 들고 명상에 든다. 밖은 아직 어둡지만 기쁨으로 충만한 내 가슴 속에는 영혼의 촉이 올라와 있다. 살아있는 것은 기쁜 일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주적 사건이다. 미친 듯 큰 소리를 내며 웃어보자. 웃자, 웃자, 크게 웃자. 웃음으로 굳은 얼굴 근육을 풀고 몸과 마음에 눌린 데와 맺힌 데를 두루 풀어주며 하루 일과를 연다. 오늘도 남에게 누가 되지 않는 삶이라면 만사 형통이다. 덜 쓰고 덜 일하라. 영국의 한 남자가 2006년 9월 17일 런던의 한 광장에서 제가 쓰던 유명 브랜드 제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태우는 이벤트를 벌인다. 그동안 브랜드의 광고에 현혹되어 브랜드 중독자로 살아온 것에 부끄러워하고 분노하며 그 분노를 브랜드 화형식이라는 과격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는 그 뒤로 일체의 브랜드 제품을 버리고 시장과 자선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상점에서 값싼 옷과 신발을 사서 쓰며 소박한 삶을 살아간다. 그는 자발적으로 불편한 삶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더 많이 일하고 수고와 피로를 잊기 위해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 또다시 더 많이 일해야 하는 이런 악순환의 조건을
마르쿠제는 불행의 도취라고 부르는데 이 불행의 도취에서 벗어나고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는 그전보다 덜 쓰고 덜 일하는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 화려하고 사치스런 소비 생활을 위해 일에 미친 듯 빠져있는 대신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산책을 하고 그동안 찾지 못했던 미술관과 박물관을 더 많이 간다고 한다. 광고는 우리에게 이것을 사라, 저것을 사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걸 입으면 너는 더 멋진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걸 쓰면 전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속삭인다. 광고는 행복과 자유, 더 멋진 인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는 약속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광고에 설득당해 제품의 실질적 쓰임이나 불가피한 필요 때문이 아니라 잉여의 욕망과 정서적 만족감을 위해 그걸 구매한다. 우리는 소비를 위해 노동을 하고 노동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소비해야 하는 끝없는 악순환에 빠져든다. 분명한 것은 제품을 소비하거나 소유하는 것으로 얻는 만족감과 행복은 짧고 순간이라는 사실이다. 더 근원적인 행복은 오히려 소박한 삶, 덜 쓰고 덜 버는 느림과 비움의 삶에 있다. 소비주의, 탐욕, 불신, 냉소주의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리라. 나는 온몸으로 자유이니 더는 억지로 하기 싫은 일에 매이는 일 따위는 없으리라. 자유와 여유의 시간을 오로지 나만을 위해 쓰리라. 정원 가꾸기, 흙집 짓기, 텃밭에 감자나 고구마 심기, 멀리 사는 벗들을 불러 포도주 마시기, 종일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이나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을 틀어놓고 거기에 빠져 지내기, 새벽마다 지리산 세작을 우려낸 맑은 차 마시기, 한낮에 참나무 숲에서 명상하기, 잠들기 전에는 정금같이 빛나는 생각을 노트에 가득 연필로 옮겨 적어 10년쯤 뒤에 책 한 권을 내리라. 생명으로 가득 찬 이 지구별에서 산다는 것은 나날이 기적이다. 새벽마다 수천의 새들이 숲속에서 지저귀고 해가 떠오른다. 나는 기적들을 온몸으로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리라. 늘 새로 시작하라. 시작은 텃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듯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씨를 뿌리며 수확의 날을 그린다. 시작은 이전의 실패와 오류를 바꾼다. 시작은 지난 시절의 게으름과 방황을 치유한다. 시작은 낡은 나에서 새로운 나로 거듭나기다. 신발끈을 매는 마음으로 시작하라. 장강도 옹달샘에서 시작하고 태산도 티끌에서 시작한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지 마라. 큰 욕심은 시작을 어렵게 만든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하라. 처음 시작은 미미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고 한 경전의 말도 있지 않은가?
항상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상상하라. 외롭다고 울부짖지 말라. 생명은 늘 오래된 외로움이고 외로움은 생명의 본질이다. 외로울 때야말로 너무 바빠 방치해 두었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고 잃어버린 생의 리듬과 휴식을 찾을 시간이다. 장석주님의 그 많은 느림은 다 어디로 갔을까 였습니다. 마음 급한 사람들은 어느새 봄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2월이 됐습니다. 늘 새로 시작하라는 시인의 말이 저는 참 좋은데요. 그래요. 마음 다잡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들 건강하셔야 하고요. 아프지 말고 우리 다시 만나기로 해요. 다정한 책방이었어요. 들러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